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자, 봅시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왔고, 여기서 우리가 의료 데이터에서 이 파트에서, 우리 이 척추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은 의료 인공지능 보조 서비스, 의료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 보조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과연 우리가 모델링, 수식화 단계, 모델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수식화, 모델링 단계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겠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 모델링 단계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를 잘 보면요. DF1에 인포 함수 써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환자들이 직접 뭔가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보면은 뭐 성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체중, 그쵸? 체중, 흡연 여부, 네. 아니면은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은 환자들이 직접 자기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를테면은 뭐 여기 아래에 있는 어떤 이 허리 디스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영상 자료에 관련된 이 결과값들, 요런 것들은 검사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델링을 해서 의료보조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크게 대상,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펼칠 거냐를 먼저 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대상이 이 서비스, 지금 제기 만들려고 하는 모델링한 결과,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 요게 좀 규명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의사가 쓴다. 의사가 지금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사가 이걸 쓴다라고 하면은 의사가 환자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진단 자료들을 인풋을 받아서 이 사람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람의 뭐 수술 재발 확률 같은 거, 재발 여부라고 돼 있는데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의사를 대상으로 할 때, 대신 이럴 때는 의사의 어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겠죠. 우린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사실 재발 확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 모델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환자들이 진료를 할 때 이거를 환자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이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때 환자들이 어떤 정보도 입력하고 어떤 환자가 체중 조절을 했을 때 재발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를 뭐 프로그램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 진료를 볼 때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의사가 이걸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뭐 포인트는 뭐냐, 어떤 이런 그 진료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의료 쪽에서는 환자가 몸 관리 잘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이러면은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냥 약 먹고 나으면 오지 말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면서 환자분의 재발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체중이나 현재 신장으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흡연을 안 하고 만약에 체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재발 확률이 요렇게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환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이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와서 계속 재활치료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신체 스펙만 입력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재발 확률도 띄워주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신체적인 건강 요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띄워준다던가 이런 식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도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어떤 차이가 나요? 이 대상을 어떻게 대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설명 변수를 쓰게 되느냐. 이걸로 좀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설명 변수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쓸 거냐. 이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Y 목표값, 이 재발 여부라고 하는 목표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이걸 통계적으로 규명을 해서 X 변수들, 설명 변수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대상에 따라서도 이 설명 변수들을 우리가 다르게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뭐 모델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모델 만드는 거는 우리 같이 연습했던 거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데이터를 좀 뽑아볼게요. 이게 전처리가 된 데이터이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결측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즈널 썸함수 써서 결측치가 있네요. 결측치가 있는데 이건 일단 그냥 뭐 날려버리도록 할까요? 여기서 아니면은 우리가 설명 변수를 먼저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요런 ODI 또는 뭐 여기 있는 골밀도 이런 것들은 환자들이 입력하기 어려운 데이터죠. 그쵸? 이거를 이제 실제 검사를 안 하는 환자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번에 환자들이 자기 개인의 정보를 개인의 체중이나 어떤 신체적인 스펙들을 짜자자자작 하고 입력을 했을 때 그것들을 입력했을 때 이 사람의 재발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떤 걸 할 거냐 먼저 변수 여기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을 먼저 우리가 뽑아 봅시다. 어떤 걸 쓸 거냐. 자, 제가 그냥 몇 개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성별 가져서 쓸 거고 체중 신장과 체중 한번 가져올까요? 신장 체중 가져오고요. 또 어떤 게 넣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흡연 여부? 그렇죠. 흡연 여부. 이것도 환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수술 이후에 환자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성별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성별에 따라서 있던 어떤 재발 확률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넣는 거고요. 신장, 체중, 흡연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가 수술 이후에 통제가 가능한 값들이죠. 그렇죠? 과거 수술 횟수 이런 건 안 될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입원 기간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안 될 거고 연령은 이제 해가 지나면은 또 바뀌는 수치니까 연령도 집어넣어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빼줍시다. 얘는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거는 빼주고 환자가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값들만 몇 가지 한번 써서 넣어보도록 하자. 직업까지 한번 넣어줄까요?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넣을까요? 요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서 얘네들을 우리 X 데이터 X다 이렇게 선언을 해봅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환자가 제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냐면은 환자가 자신의 성별, 신장, 체중, 흡연 여부, 연령, 혈액형, 직업을 입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재발될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거를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장과 체중에 좀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했었죠. 우리 위에서 저번 시간에 했었죠. 체질량 분류에 따른 재발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 대비 체중 우리 BMI라고 하죠. 이 BMI 값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Y는 일단 이렇게 넣기 전에 X를 선언하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결측치 같은 것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재발 여부까지 이렇게 넣어서 df2 재발 여부 요렇게 데이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미싱 밸류를 그냥 제거합시다. drop na 함수 써가지고 미싱 밸류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얘를 df3까지 한번 선언을 해볼게요. 요렇게. 네.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고 결측치를 제거를 해준 거예요. 변수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변수 선택. 근데 여기서 변수 선택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어떤 통계적인 요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의 대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쵸? 변수 선택. 그리고 어떤 작업을 했어요? 결측치를 제거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줬다. 자,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데이터의 쉐입. 행개수와 열개수를 확인을 해야 한다. 요렇게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x랑 y를 나눕시다. x 데이터는 df3에서 어떤 컬럼만 없어지면 돼요? 제발 여부라고 하는 컬럼만 빼주면 되죠. 컬럼주에 제발 여부. 이렇게 해버리면은 x 데이터에 제발 여부라고 하는 항목만 날아가서 데이터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문자형 자료들이 있어요. 혈액형, 직업, 요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값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처리할 거냐? 더미 처리를 해줍시다. 판다스에 get 더미즈 함수 써서 더미 변수를 처리를 해서 얘를 x1 이렇게 선언을 해볼까요? x1 그리고 확인 하면은 이렇게 더미 처리 변수된 것까지 총 26개의 컬럼을 만들고 1479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변수를 선택해주고 결측치를 제거해준 다음에 어떤 작업까지 진행을 해준 거예요? 더미 변수 처리, 즉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원 핫 인코딩 해준 거죠. 요렇게 보통 여기까지 스텝이 진행이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신 러닝 기법을 활용을 해주는 거죠. x는 설정을 해줬고 y도 설정을 해봅시다. y 목표 변수 y는 df3에 우리 제발 여부인데 제발 여부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제발 여부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느냐? 1제로 값으로 돼 있네요. 숫자 형태로 돼 있다. 그럼 이렇게. 그래서 목표 변수랑 설명 변수를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설명 변수 및 목표 변수 설정을 해준 거죠. 이렇게. 설명 변수와 목표 변수를 설정해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분류 모델이니까 분류 모델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일단 디시전 트리를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트리에 시각화되는 부분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트리를 시각화하는 영역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기계학습 알고리즘 호출 사이킨런에서 순서대로 불러오면 된다 했었어요. 우리 이렇게 데이터를 짠하고 가져왔다. 그럼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눠야 되겠죠? 모델 셀렉션에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파이프라인에다 집어넣죠? 순서대로 불러오면은 헷갈리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딱 순서대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은 초반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석을 할 때 오류 없이 쉽게 절차들을 다 밟아가면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도 해줄까요? 네, 해주는 게 좋겠죠. 프레프로세싱에 민맥스 스케일러 써볼까요? 왜냐? 민맥스 스케일러는 왜 쓴다고 했었어요? 우리 더미 변수 처리돼서 데이터가 1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1 아니면은 제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 우리 트리 알고리즘을 한번 써봅시다. 트리 알고리즘. 그래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그리드 서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해 줄 거죠. 그리드 서치 CV 해서 교차 검증을 진행을 해줄 거다. 그래서 학습이랑 스케일링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뭉탱이로 다 같이 해줄 거다.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평가해주면 되겠죠. 사이클런의 메이트리시스 라이브러리에 import 함수 써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구조, 우리 디시전 트리 이 나무 구조를 한번 시각화해 볼 거니까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우리? scikit-learn의 트리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이 트리를 시각화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플롯 트리. 우리 옛날 시중에 파는 교재에는 이거를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려라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scikit-learn의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면은 플롯 트리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써주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냥 이제 트리 구조가 출력이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갖고 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죠? 우리 X랑 Y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먼저 나눠줍시다. X트레인, Y테스트, Y트레인, Y테스트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써서 우리 위에서 처리된 X1 넣어주고요. 그쵸? 요놈. 범위 변수 처리되네. 그 다음에 Y를 넣어주자. Y를 넣어주고 테스트 사이즈는 30%로 한번 줍시다. 30%로 한번 줘볼 거고, 여기에 우리 결과를 같이 한번 좀 통일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값을 1, 2, 3, 4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트레인 쉐입, Y트레인 쉐입, 그리고 X테스트 쉐입, Y테스트 쉐입,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1035개 그리고 440개의 데이터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따라보시겠습니다.